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샤스파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도 아니고 이런 거를 하러 굳이 오셨어요. 김한영의 법카 컨텐츠는 아니고 김광영의 개카 컨텐츠입니다. 아, 개카. 제가 요번에 미국에 가는 걸 또 용케하시고 네. 제 숙소까지 알아내셔가지고 네. 제 숙소 바로 옆에다가 뭘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네, 얼떨결에 얼떨결에 제가 픽업을 해오게 됐어요. 야, 세상에. 이게 천조국의 애플 스토어인가? Excuse me. How can I go inside of Apple Store? What was that? How can I go inside of Apple Store? Oh, you can go in right here. Okay. Thank you. What was that? Oh, you can go in right here. 한다 그랬어. 고등학생이 지금 벌써부터 말이야 하라는 공부는 네? 이거를 만약에 걔가 샀다면 프로 산 게 아직 감사하게도 라벨도 안 뜯고 와주셔가지고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아, 네네, 개봉해보세요. 꼈네요. 흰색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오,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IT 유튜브 하시는 가전주부님이 그러는데 네. 저는 미리 개봉을 했어요. 비행기에서 개봉한 14 프로 그리고 제가 원래 쓰던 13 프로입니다. 전혀 다르죠. 이게 이번 14 프로의 시그니처 컬러고요. 13 프로의 시그니처 컬러입니다. 딱 요번 버전에만 있는 컬러. 그쵸. 용달 블루라고 하는 그 블루색. 용달 블루는 사실 프로에 있는 게 아니고 일반에 있는 그쵸. 모델이긴 이거는 하지만 퍼포먼스 블루. 아반떼 N 블루. 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딱 4개를 놓고 아이폰 13을 딱 골라내시오 하면은 골라내기 좀 어렵네. 그렇죠.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야바위 하듯이 짠 골라보세요 하면 딱 못 고를 것 같아. 못 고르죠. 그렇다고 느끼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으악 내 눈 이러면서 갑자기 아, 이게 13이구나 알게 돼요. 아, 카메라가 더 커질 수가 있었군요. 13에서. 카툭튀가 더 올라왔다는 것도 대단한데 네. 근데 그 밑에 유리까지 더 올라왔어요. 오, 더 그렇네요. 올라와서.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요만한 렌즈가 4mm 정도는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14 프로는 애교였네요. 이것도 이렇게 널뛰기를 이 정도 하는데. 눌러보면 귀엽네. 퍼플색이 묘하네요. 처음 딱 뜯었을 때 생각보다 예뻐서 놀랐어요. 생각보다 다크해서 그냥 놓으면 아, 검정색 폰이구나 라고 했는데 자세히 보면 아닌가? 맞나? 이렇게 네. 한번 더 보게 되는 그런 마력이 있네요. 약간 아반떼 아마존 그레이 같은 색깔이죠. 진짜. 그런데 뭐가 네. 없다면서요? 이게 지금 미국판이잖아요. 저도 전에도 미국판을 샀었는데 옆에 보시면 유심 트레이가 없습니다. 아, 여긴 여기 이렇게 네, 이 아이폰 14 프로부터는 유심 트레이가 없어졌어요. 없네요. 만약에 이걸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심 개통하는 방법을 알고 구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구입하고 나서 알아도 돼요. 네, 저도 지금 구입하고 나서 알고 있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있어서 안 된대. 이게 아마 한국에 출시를 아직 안 한 핸드폰이라서 안 될 거예요. 유심 트레이가 없으니까 더 깔끔한 건 확실히 있네요. 하지만 이것도 국내판에는 유심 트레이가 좀 있습니다. 직구하시는 분들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양쪽에 튀어나온 건 있네요. 요 까만 이거는 거. 네, 미국판에만 들어가는 밀리미터 웨이브죠. 아, 밀리미터 웨이브가 뭐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밀리미터 웨이브? 네. 그건 뭐죠? 이게 미국에 들어가는 5G 전용 안테나인데요. 이게 네. 저는 미국 직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네. 식으로 안테나가 위치하고 있고 국내 정발에서는 이 안테나가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작동됩니다. 평소에는 네.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네. 누르면 갑자기 촥 오므라져요. 아. 뭐 이런 식의 그런 애니메이션 이런 효과를 줄 수 있고요. 네. 얘는 평소에 놓을 때 이렇게 더 있으니까 이 둘을 놓으면 어떻게 구별을 못해. 당연히 구별하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Always on 디스플레이라는 게 굉장히 큰 혁신적인 그런 변화인 것 같아요. 삼성에서 비웃지 않을까요 지금? Always on 네. 디스플레이를 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배터리를 광탈하지 않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 리프레시 레이트를 1Hz로 낮추고 그리고 이 밝기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밝기가 꽤 밝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밝으면서 전력 소비가 그렇게 적다는 건 좀 놀랍긴 하네요. 그런 점에서는 혁신을 제대로 이룬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넘어가 보시죠. 여기 뭔가 떴습니다. 오, 애플페이를 설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원래 그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굳이 한글로 애플페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애플페이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계속 현대카드가 부인하고 있던데 카드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애플페이 카드를 추가할 수 있네요. 추가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애플페이가 무서움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무서운 점이 있죠? 삼성페이랑 애플페이의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이게 애플페이가 비자 카드만큼 쓰여요. 압도적인데요? 비자 카드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쓰이는 게 지금 애플페이인데 글쎄 삼성페이는 요만하잖아요. 지금 막대기가. 네. 저거 조금 그래요. 일단 눈에 띄는 변화는 다이나믹 아일랜드죠. 이걸 가리지 않기 위해서 애플에서도 배경화면을 위쪽을 밝은 색으로 해뒀습니다. 나 아일랜드임을 더 강조하고 싶구나. 네, 가장 먼저 체감해볼 수 있는 거는 무음 모드랑 소리 나게 바꾸는 거. 네, 요걸 이렇게 바꾸면 어. 벨소리끔,
배수리 켬 이렇게 바뀌죠. 어. 타이머도 있죠. 타이머를 네. 시작을 하고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네. 타이머 남은 시간이 쭉 나옵니다. 아 좋은데요. 카메라를 켰을 때도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 사이에 음. 이렇게 점이 찍히도록 나와 있습니다. 나 카메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표시죠.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만약에 녹음을 한다 다시 나갔을 때 이렇게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뜨고 이게 움직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죠. 다이나믹 뭐 그렇게 다이나믹하지도 않은데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분명히 그거 있었을 것 같아. 매직 아일랜드. 매직 아일랜드.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는 요 위쪽으로 이쪽이 이제 음악 표시가 나오고 여기는 앨범 아트가 나오는데 앨범 아트가 너무 작아서 눌러보면 오래 누르고 있으면 그렇게 나오는군요. 네,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커지고요. 네. 다시 누르면 애플 뮤직 앱으로 넘어가죠. 이렇게도 할 수 있네요. 음악을 트는 중에 타이머를 켜면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됩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게 네. 잠금돼 있을 때 잠금돼 있는 거 확실히 보여주고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사용하게끔 앱들이 그렇게 개발이 이제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애플은 이 생태계를 만드는 회사니까 앞으로 많은 메이커들이 이런 걸 사용할 것 같아요. 길에서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내비게이션하고 음악하고 이게 갈라져서 위에 딱 뜨게 하는 거. 네. 이거 굉장히 좋은 인터페이스잖아요. 네. 이게 르노 삼성 인터페이스입니다. 르노 삼성이요? 르노 삼성 XM3 같은 내비게이션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여기 목적지 어디 가는지 여기 글씨가 항상 떠 있어서 저기 내비게이션에 대한 거구나라는 걸 그냥 바로 딱 알 수 근데 있게끔. 올웨이즈 온도 되게 독특한데요. 이게 지금 올웨이즈 온 상태였잖아요. 홈 화면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하던 거가 always on으로 뜹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안 좋은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요. 왜요? 뭐 껐는데 전에 화면이 계속 플레이되고 있으면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 우리 야구 선수 있거든요. 네. 그분은 맨날 야구 동영상을 봐요. 아하. 그래서 야구 동영상 보다가 딱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뭐가 플레이되고 있는지 나오네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몇몇 분들은 걱정을 하고 계실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안 보이도록 조심하십시오. 애플은 되게 뭘 만들 때 되게 열심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사용성을 굉장히 극대화해서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들을 막 집어넣는 거죠. 네. 그냥 기능적으로 훌륭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깊게 하는 것 같아요. 매직 아일랜드인지 다이내믹 아일랜드인지 이거가 네. 아직은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근데 뭐 카카오 맵이나 티맵 이런 티맵이나 이런 앱에서도 지원을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카메라. 네. 볼까요? 어떤 식으로 좋아졌는지. 일단 저는 가장 좋은 점이 카메라의 렌즈인 것 같아요. 렌즈가 튀어나온 걸 선호하시는 건가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네. 일단 센서 크기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이런 것들을 찍으면 이런 애를 찍었을 때 이렇게 아웃포커스가 자연스럽게 돼요. 예전에는 뭔가 인물사진 모드로 해서 가상자리를 가상으로 이렇게 뿌옇게 했는데 이젠 기본적으로 좀 뿌옇게 됩니다. 센서 크기가 커졌을 때는 그만큼 이미지 서클도 커져야 되는데 우리가 렌즈를 통한 빛이 돋보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해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딱 맺혀야 되잖아요. 네. 그게 커지려면 이걸 멀리 해야 돼요. 네. 멀리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감안했을 때 왜곡이 없이 커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텐데 그 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결국에 튀어나오게 된 것 같아요. 네. 12에서 여기로 오는 건 도저히 못 받아들였겠지만 네. 13을 보고서 넘어오니까 뭐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렌즈를 보면 지금 3개의 렌즈가 있는데 화각은 4가지 화각을 갖고 있죠. 이 두 개는 지금 1200만화소, 이건 4800만화소를 갖고 있어요. 4800만이 1200만의 4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4개의 화소를 묶어서 하나씩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는 다 1200만화소로 쓰고 있고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카메라하고 같은 거죠. 근데 같은 1200만화소를 쓰지만 이제 구형이라고 너무 그리고 4800만화소를 그대로 쓸 수 있는 로우 파일 저장도 되긴 합니다. 로우 파일 저장을 해보면 진짜 4배로 좋은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2배가 다시 살아났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2배율 카메라를 보통 자동차 사진을 찍을 때 많았는데 너무 멀리 가야 되니까 약간 애매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쵸, 이제는 2배가 생겼다는 게 저한테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네. 렌즈가 옮겨질 때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옮겨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비디오의 경우는 특히 그런데 일단 센서는 65% 커졌다. 65%면 엄청 커진 거예요. 지금은 삼성폰보다 오히려 센서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1인치 센서 들어가겠네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샤오미는 이미 1인치 센서를 쓰고 있는데 네. 그렇게 평가가 좋진 않죠. 그래서 센서를 키우면서 이 정도를 뽑아내는 거 참 대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퀄리티, 이미지 퀄리티를 보면 대단하다. 진짜 신뢰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거는 사진 품질이 향상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조도
프로에서 사진 품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아마 그 밝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울트라 와이드 같은 경우는 3배 향상됐고 일반 렌즈는 2배, 망원 렌즈도 2배 이렇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밝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한테 잘 와닿지가 않죠. F값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F 1.7, 뭐 2.8, 4, 5.6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게 있어요. 네. 아세요? 모릅니다. F8 이런 거 몰라요? 아, 페라리. 그 F값을 우리는 밝기라고 얘기해요. 그 결과를 놓고 보는 거죠. 네. 미국 사람들은 그걸 스피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렌즈가 그만큼 밝아지면 그 스피드가 짧아지는 거야. 촬영할 때 그 노출해야 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노출 시간이 짧아진다는 건 뭐냐면 사물의 현재 그 순간을 딱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렌즈가 어둡다면 그 사물이 움직이는 게 흘러가듯이 이렇게 블러가 돼서 찍히겠죠. 모션 네. 블러가 생기면서 찍히는데, 그래서 얘는 그게 3분의 1 정도로 더 밝다. 그러니까 울트라 와이드를 했을 때도 모션 블러가 생기지 않고 선명하게 이렇게 사물을 찍어낼 수 있다. 그리고 흔들림도 더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사진이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네. 그리고 동영상에서도 엄청 많이 좋아졌는데 어떤 게 가장 좋아진 것 같으세요? 저는 액션 모드가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따로 고프로 같은 걸 안 샀으니까. 아, 없어요 아직도? 네. 감사합니다. 액션 모드는 무슨 기능이에요? 뛰면서 찍어도 고프로처럼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안정적인 화면을 보여준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액션 모드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분명히 신기해요. 이게 흔들리는 데서 막 이렇게 뛰어서 찍어도 다 찍혀 나와. 네, 근데 아예 안 흔들리는 건 아니고 약간은 흔들리지만 뭘 거친 것처럼 나오죠. 짐벌을 놓고서 찍은 건가? 이런 느낌이 살짝 들도록 그렇게 네.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일단 크롭이 돼요. 가장자리가 좀 잘리고요. 그리고 화소수가 HD 아니면 2.8K까지만 되고 4K는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해상도의 한계, 화각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울트라 와이드가 있기 때문에 네. 1배에서는 화각이 줄어들면 이거 용납이 안 돼 이럴 수 있는데, 울트라 와이드에서는 그래도 그 가장자리 어차피 안 쓰는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넓었으니까요. 네, 너무 넓었으니까 이거 정도면은 그래 뭐 울트라 와이드 있으니까 용납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큰 단점은 빛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계속 나오거든요. 빛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보면 약간 저조도에서 예.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저조도 느낌이 확 납니다. 네. 그냥 이게 아니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액션 모드는 이름을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야외에서 액션 캠처럼 사용할 때 쓰는 모드지, 이게 실내에서 손 흔들리는 거를 찍을 수 있는 이런 모드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실내용은 아니다. 녹화 시승기 찍는 정도는 되려나요? 근데 지난번에 아이폰 11로 영상을 찍었을 때, 시승기를 찍었을 때 네.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잖아요. 네,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네. 다음부터는 아이폰 절대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근데 이제는 진짜 좋아져서. 맞아요. 이거 제게 아니고요. 사실 이거는 다 포맷해서 다시 박스에 넣어서 구독자님 드리려고 지금 산 겁니다. 아래에 이제 링크를 적어 드릴 텐데요. 이 링크 눌러서 응모해 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이 아이폰 14 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만원 정도죠? 네, 신품가가 170만원입니다. 네, 170만원짜리 아이폰 14 프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응모해 주실라나? 근데 이런 거에 관심 없으실 것 같아. 일단 저 응모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주의하셔야 될 게 네. 받았다고 해서 되파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되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 왜냐면 이거 미국에서 사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한테 돈 받고 팔 수는 없어요. 네. 그렇다는 거 감안하시고 마르고 닳을 때까지 이건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응모해 주시면 좋겠어요. M2 맥북 에어도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요번 주말 정도에 발표하도록 할게요. 요건 그 다음 주말 정도에 발표하도록 할게요. 훌륭하다. 훌륭한 이벤트야.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이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카 샤스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폰으로 바꾸는 게 좋으냐, 어떤가요? 일단 아이폰 13 프로를 쓰시는 분들 중에 네. 중고가가 좀 높은 분들이 계세요. 네. 예를 들어서 애플페어 플러스에 가입하셨거나 130만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거를 생각해보면 40만원 못해서 넘어갈 만한 가치가 있죠. 겨우 40만원 차이밖에 안 난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험하게 써서 중고가 100만원밖에 안 됐어요. 70만원을 보태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조금 그 정도의 가치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본인이 이전에 오래 쓰셨고 뭐 12 시리즈 이전 폰을 쓰시는 분들은 돈 좀 보태서 네, 넘어갈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13이냐 14냐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당연히 14. 네.